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필주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나누는 우리들 진행을 맡았고요. 저희 코너 소개를 해드린다면 저희 프로그램은 실제 남한 사회에서 그리고 또 국외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또 저는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 가족과 같이 또 가깝게 지냈던 국민통일방송이라는 그 단체를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 단체의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한국의 여느 사무실처럼 이곳의 아침도 분주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회사보다 조금 특별한 일을 하는 곳인데요. 바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국, 국민통일방송입니다. 이곳에선 매일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과 세계 뉴스를 전해주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같은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 이야기,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들려주는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라디오를 통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북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조미영의 청춘통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고요. 2002년도에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국민통일방송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란 게요. 젊은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대북방송 하게 되면은 왠지 지하 어두운 곳에서 비밀스럽게 할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밝은 곳에서 평범하면서도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이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방송을 만들어가는 모습에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이곳에서는 너무나 쉽게 듣는 이 라디오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저도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라디오를 듣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할 때마다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뭘지, 어떤 얘기를 들려드려야 할지 항상 고민하면서 방송을 준비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 국민통일방송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원고 하나하나, 목소리 한숨 한숨 허투루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작은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잘 전달되겠죠?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 주민의 수는 1%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적은 수는 아닙니다. 한 20만 명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매일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의 수가 1%가 아니라 10%까지 늘어난다면 북한 사회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방송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송신소를 빌려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음질로 많은 북한 주민이 우리 방송을 듣기에 어려운 점이 많죠. 만약에 한국에서 강력한 주파수에 저희 프로그램을 실어서 송출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북한 주민이 훨씬 더 좋은 음질로 우리 방송을 듣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북한 사회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국민통일방송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깥 세상 소식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 뉴스와 날씨 같은 일상의 이야기들입니다.
국민통일방송의 라디오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1분을 만드는 제작 비용은 5,000원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으로 송출하는데 또 5,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이면 진실을 전하는 통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1,000명이 모인다면 북한 주민들은 10만 명이 들 수가 있고요. 10,000명이 모인다면 북한 주민들 100만 명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북한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네,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표치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대표님하고 단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영광입니다. 영광식이네. 아니 하도 지나치고요. 바쁜 분이니까 어디서 이제 지나치시고요. 만나 저는 너무 뵐수 없어서. 반갑네요. 표치 씨가 정말요?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사실은 좀 네. 긴장됩니다. 왜냐면 네. 국민통일방송이라는 게 전문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맨 사회자들 그리고 저기 예쁘고 말 잘하는 아나운서들만 보시는데 저 같은 네. 지나친 높은 평가입니다. 여튼 잘 부탁드리겠고요.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국민통일방송 대표를 맡고 있는 이광백이고요. 통일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현지 주민들과 전화를 이용해서 통화를 하면서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또는 뉴스 이런 것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인터넷 신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는 제 임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체 소개를 너무 간략하게 하셨는데 조금 네.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통일방송은 재단법인인가요?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인가요? 소속이? 저희는 사실은 저희 통일방송이 운영하는 미디어가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네.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는 자유조선방송이라는 라디오 미디어가 하나 있고요. 그 미국에도 비슷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게 있죠.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방송. 게 네. 있는데 저희는 자유조선방송이라는 네, 라디오 미디어가 하나 있는데 네. 원래는 우리는 북한이라고 부릅니다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이란 말을 쓰는데 대신 저희의 비전이 담겨 있죠. 자유로운 조선을 그렇죠. 만들자 이런 의미로 자유조선이라는 라디오 매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내 소식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NK를 운영하고 데일리 있습니다. NK. 네, 그렇게 미디어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요걸 운영하는 단체가 이제 저희가 통일부에 비영리 법인으로 통일부의 사단법인 통일미디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국민통일방송 안에 자유조선방송과 데일리 NK가 그런 같이 셈이죠. 네.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네. 그러면 왜 이 두 단체가 힘을 모으게 됐는지 그리고 우선 먼저 자유조선 방송으로 시작하셨으니까 그 설립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경이라든가. 저희가 처음에 북한으로 라디오 방송 시작한 게 2003년이에요. 2003년이요. 그때는 그 전에도 인권운동이 막 생겨날 때 그때쯤이었는데 네. 그 당시 북한 인권운동은 북한 내에서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 네. 북한 주민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나 네. 이런 걸 막 알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국제사회에도 막 관심 갖고 한국에서도 북한 인권 단체들이 조금씩 막 생겨날 때였는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은 갖는데 정작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북한 내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게 우리끼리 제일 관심 갖고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북한 내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 변화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근데 그 당시에 너무나 많지 않았어요. 네. 북한 주민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북한 주민과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뭔가 수단이 필요하다. 그게 라디오였습니다. 네. 라디오는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라도 네. 일단 북한 내의 변화를 어떻게든 한번
끌어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북한 변화를 위해서 수단을 찾던 당시에 이제 라디오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비전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네. 북한이 또 민주화된 사회가 되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이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면 네. 뭐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3명이었을 거예요. 세 명에서 3명이 앉아서 처음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긴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네. 저는 스텝으로만 참여했어요. 네. 이렇게 지금부터 무슨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해주는 네. 스텝으로 참가했는데 거기에서 상근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3명 정도 세 했다고 분. 들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딱 지금과 같은 이렇게 생긴 스튜디오에서 지하 계단 밑에서 네.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방송을 만들어 놓고 북한으로 전파를 보내지 못한 거예요. 와. 프로그램만 만들고 전파를 보내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엄청난 비용과 송신 시설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1, 2년을 프로그램만 만들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2005년에 미국에 있는 프리덤 하우스라는 그런 인권 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서 북한 주민에게 그런 방송을 전하고 싶다면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프리덤 하우스가 돕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2005년이었을 겁니다. 2005년 12월 10날이 세계 인권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세계 인권의 날에 딱 맞춰가지고 12월 10날 그 당시 2개의 민간 대북 방송사에서 최초로 북한으로 라디오 전파를 송출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2005년이니까 올해로 11년째. 11년째. 얼마 전 12월 10날이 바로 송출 11주년 기념일이었죠. 저 참여했습니다. 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때 라디오 방송을 북한으로 송출한 곳이 딱 2군데 있었습니다. 저희 자유조선방송하고 자유북한방송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네. 탈북자들이 하는 방송. 그렇게 2개의 방송사가 그날 동시에 북한으로 라디오 방송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죠. 역사적인 날이었네요. 그렇게 시작했죠. 아, 그렇구나. 저희 베나 TV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딱 이렇게 시작은. 네. 그러면 지금 총 몇 년 된 겁니까? 2003년에 설립된 거죠? 2003년부터 계산하기로 하면 벌써 한 10년 하고 한 3년 정도 됐겠고요. 13년 정도. 네. 이야, 송출 시점으로 잡으면 11년이 11년이 됐고 네. 준비 과정이 참 많이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국민텔 방송도. 아,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해오신 일들도 많을 테고 또 현재 하는 일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제가 네네.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국민통일방송에서 그 프로그램 진행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일단 뉴스죠. 뉴스, 예, 그러니까 소식. 북한 주민들은 국제사회 소식도 궁금하고요. 중국이나 미국, 그렇습니다. 또 예. 한국 소식도 당연히 궁금하고요. 그럼요. 재밌는 것은 북한 소식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북한, 그렇죠. 북한에서 말하는 북한이 아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사실상 미디어 채널이 한 개라고 봐야 돼요. 딱 한 개죠. 근데 그것도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느냐? 김정은이 오늘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 그렇죠. 현지 시찰 또는 내용이죠. 조선노동당의 정책이 뭔지. 네. 주로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걸 70년간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너무 지치고 아마 지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위한 평범한 그들의 이야기, 네. 또 다른 지방의 뉴스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미디어는 저희가 볼 때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대신해주고 싶은 겁니다. 아, 그래서 예. 북한 내부 뉴스, 한국 뉴스, 네. 중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제 뉴스를 엮어서 네.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고요. 뉴스, 네. 두 번째는 저희는 교육 방송이라고 부르는데 네.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란 말을 거의 모르고 지금 산다고 그래요. 여기 제가 와서- 증인입니다. 예, 네, 들어본 여기 와서 적 처음 없습니다. 듣는 사람도 있다고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 인권이 어떤 것인지 네. 또 북한 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민주주의를 국가 이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반민주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 북한처럼 사회주의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개혁 개방도 막 그렇죠. 일어나고.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해서 어떻게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교육 방송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남한의 실상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북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탈북자들이 북한 가면 처벌받고 막 그렇게 산다는데 진짜로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사는지를 재미있는 에피소드 네. 또 음악과 함께 엮어서 네. 문화 방송을 또 아, 한 문화 3분의 1 방송. 정도 하고 있어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개 가장 중요한 세 개 프로그램들이 다 북한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게 그러면 뭐 요일별로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가는 다르죠. 건가요? 아. 네, 요일별로는 물론 다 다릅니다. 네. 그러나 하루에 저희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네. 3시간을 방송을 하고 또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또 2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에 5시간 전파를 보내고 있고요. 네. 프로그램 제작은 총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는 것은 본방송이고 새벽에 하는 2시간은 재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시간대가 지금 새벽이고 그리고 또 이제 깊은 밤인데 그 네. 시간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외부 라디오를 들으려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비교적 감시가 덜한 밤과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일단 들을 여유도 없고요. 네. 감시도 좀 심하고 그래서 밤과 새벽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제일 안전하고 또 어찌 보면 파장 이게 전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또 네. 잘 잡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낮에는 전파의 도달 거리가 짧아요.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전파도 옥상 뭐 불도 켜져 있고 네. 방해 전파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데 밤에는 훨씬 먼 거리를 전파 갑니다. 그래서 밤에는 음질도 깨끗하고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브 감시원들도 잘 테니까요. 당연하죠. 네, 그 시간에 당연하죠. 잠을 못 이겨서 아마 자니까. 그러나 이제 목마른 백성들은 이제 열심히 듣는 거죠.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통일 방송에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었잖아요. 지금은 제가 봐도 엄청난 이제 식구들이 있는데 상근자는 대개 몇 명이고 그 그런죠? 얘기를 지금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저희들이 아까 데일리 NK라고 말씀드렸고 네, 또 해주십시오. 자유조선 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사도 말을 했지만 네. 사실은 저희 국민통일 방송은 그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을 하거나 또는 네. 북한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리던 그런 미디어들 3개가 모인 단체예요. 이게 원래 지난 10년 동안 각각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10명에서 15명 규모로 대북 라디오든지 아니면 인터넷 북한 전문 신문들을 운영해 왔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어요. 지난 10년을 쭉 되돌아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한 것 그 자체로 의미는 있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너무 적은 규모로 또 출력도 약한 전파를 송출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너무 적었습니다. 또 데일리 NK라는 인터넷 신문도 물론 그동안에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이 거의 없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거 데일리 NK가 수집할 수 있는 북한 내의 정보라든가 뉴스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면 우리의 근본적 목적은 북한을 바꾸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로. 그런데 각각의 역량과 크기가 너무 적어서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역량 분산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모여보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시도였어요. 10년 동안 각각 다른 일을 해왔던 사람들, 네.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던 3개, 4개의 미디어들을 모으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2014년에 처음으로 통일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이 3개에서 4개의 미디어를 그냥 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적은 단체는 뭐 한 8명, 9명, 많은 단체는 15명 정도 이런 규모의 단체들을 모두 통합해서 현재는 30명 규모의 미디어로 정말 대가지. 예, 3명에서 몇 명이 불어나는 통일 방송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네. 2014년 말이었으니까 14년. 지금 2년쯤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합쳐져서 2년이 된 거네요. 그래서 이제 통일 미디어, 통일 방송은 뭐 라디오 사업부, 인터넷 신문 사업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전체 상근하시는 분들의 수는 대략 30명 정도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제 저는 남북동행 소속이지 않습니까?
합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보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저 쉽지 않을 텐데, 예, 참 쉽지 않을 텐데라고 했었는데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도 처음에 통합을 막 이제 제가 하자고 제안해서 통합을 막 여기저기 가 설득하고 그러니까요. 토론하고 할 때 솔직히 내심으로는 걱정했어요. 통합을 했는데 안 맞아서 그러니까요. 다시 흩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많은 북한 인권 단체 외부에서도 은근히 지켜봤습니다. 저게 과연 가능하냐.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렇죠. 과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한쪽으로는 기대 반, 네. 한쪽으로는 의구심 반으로 네. 저희들을 지켜봐왔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안 되면 저는 6개월에서 1년 내에 다시 쪼개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쪼개지지 않고 조금씩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어쨌든 그런 우려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났죠.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보고 오히려 저는 이제 탈북자인 제가 데일리 NK를 통해서 북한 소식을 많이 접하고 예 그리고 또 국민통일 방송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오히려 또 많은 활동도 하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인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일단 시도하려고 하는 단체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렇죠. 특히 아무리 인권 단체들에도 이런 걸 서로 잘 시도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위험하니까. 너무 위험하죠. 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어쨌든 완벽히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공을 눈앞에 둔 이유는 뭘까 제 나름도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다 같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싶어서 여기 와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다행히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한 것들인데 거창하고 그러나 부담스럽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과 네. 자신의 재능을 보태고 싶다 이런 젊은이들이 주로 모였어요. 그래서 크게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일하는 게 처음에 좀 힘든 것 가지고 그렇죠. 좀 어려웠지만 그러나 막 서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거나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없다면 흩어지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작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서로 맞춰가면서 적응하는 네, 사소한 얘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북한 인권이나 어떤 거창하게 얘기하면 어떤 통일에 대한 그들의 어떤 열정, 네. 비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큰 에너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제 3자에서 국민통일 방송을 이제 계속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갈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국민통일 방송 식구들을 비롯한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제일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초반에. 왜 이해가 아니 안 됐죠? 탈북자인 나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북한 그리고 나도 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왜 저들은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남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었죠. 그때 당시는 이기적이기 그지없는 저런 남한 청년들이 어떻게 돈도 안 되고 누구 알아도 주지 않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스트레스대로 쌓이는 이 일을 왜 자처해서 할까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이랬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인권 활동을 쭉 해서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을 가졌지만 지금 와서 보면 늘 얘기하지만 국민통일 방송 식구들을 비롯한 이제 북한 인권 활동하는 청년들이나 식구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감사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늘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면 오 멋있는데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약 살짝 삶의 어떤 권태기가 와서 살짝 지쳐서 쓰러졌다가도 야 저런 분들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 진행하시는 김필주님이 너무 편파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요? 왜요? 그럴 만한 배경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방송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탈북자분들이시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 살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 사회 변화, 민주화 이런 걸 위해서 그래도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을 탈북자분들이 일부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한 식구들이고요. 네. 나머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는 어떤 분들이냐면 사실 그렇죠. 이게 한국 사람들 중에 북한 인권과 민주화에 관심 가는 사람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80년대 이른바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 세대가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학생 운동 세대의 주류는 사실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사회주의면 이왕이면 우리 저 북녘 땅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게 훨씬 좋다, 효율적이다. 이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주사파 학생운동 그룹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 네. 중에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룹 가운데 일부는 90년대 북한에서 식량난이 일어나면서 200에서 300만이 굶어 죽는 사건을 목격하면서 네. 북한은 우리가 원하던 그런 이상사회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김일성, 김정일이 위대한 민족 지도자 또는 사회주의 혁명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북한식 사회주의를 포기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반동분들.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운동을 뿔뿔이 흩어져서 그만두는데 네. 그 가운데 아주 소수가 북한 사회를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 사회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독재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민주화나 한국의 인권운동보다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인권운동이 더 절박하고 더 시급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소수지만 네. 제 기억으로는 한 100여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적지 않네. 그분들이 일부가 이제 북한 인권운동을 시작했고 시작하셨고. 그 중에 소수가 저희 통일미디어에서 이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도 그 당시 여러분 아로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석기 아로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죠. 근데 우리 386 그 학생운동 세대들에게 아로는 친숙한 단어예요. 그 당시에는 아로가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있던 곳도 그 전국에 있던 이제 이른바 이석기 아로 그룹의 전신이었던 그 아로가 한 18개 정도 있었어요. 그 당시 아로가. 그러니까 저도 그 아로 중에 하나의 아로의 교육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 교육팀장이 하는 일은 북한에서 발간된 김일성 회고록을 뭐 재본해서 각 대학에 배포하거나 네. 또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김일성 우상화 영화를 각 대학에 배포하거나 네. 또는 대만제 단파 라디오 같은 걸로 북한에서 하는 대남 방송을 채록하거나 이런 일도 했다는 것이죠. 네. 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라디오를 들으려고 애는 썼는데 잘 들리질 못해서 그렇죠. 가끔 듣기만 하고 채록을 정확히 못했는데 단체 저를 지도하시는 분이 채록집을 가져와요. 그럼 이제 그걸 또 각 대학에 배포하거나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반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완전. 그렇죠. 그래서 남한 인권, 남한 민주화가 아니라 북한 인권,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면서 네. 통일 방송을 하게 됐고 또 저희가 대남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거꾸로 적용해서 역으로. 네. 역으로 북한에 그걸 방송을 하면 북한 내에서 우리처럼 누군가는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두 번째 그룹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주 씨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뭐 다른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죠. 원래 저희가 젊은 시절 때 하고 싶었던 네.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가치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북한 인권 운동에 헌신하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룹은 또 한 부류는 최근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필주 씨가 생각하는 아무 관심 없을 것 같은 젊은 네.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적지만 북한의 실상을 조금씩 알게 된 젊은이들 가운데 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런 세 그룹이 지금 힘을 모아서 통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사파 얘기를 이제 한국 와서 들었었는데 들을 때 참 그 이해할 수 가능하구나. 없는, 이해할 수 그럴 없죠. 수 있구나. 이게 세뇌 교육 안 받아도 여기서도 이제 그런 교육 그런 이런 걸 활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충격은 아니었는데 여튼 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또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듣다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역으로 이제 역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국민통일 방송을 이끌어가고 있군요. 그러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것 같습니다. 단체 운영 지금 네네. 식구도 늘었고요. 또 전파도 이렇게 시간도 늘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이런 것까지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해주시면. 저희 단체의 1년 예산이 이제 3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북한으로 보내는 전파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요. 그게 몇 억대예요. 그래서 한 달에 저희 운영비, 전파비 다 포함하면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하면 한 2, 3억 정도가 되죠. 와. 그런데 그 예산의 60%는 미국의 지원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기금이라고 하는 NED라고 약자로 네. 그러는데 NED의 지원이 지금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후원인들 모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일부는 제작하는데 우리 베나TV처럼 네. 저희도 이렇게 제작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준으로 1분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한 5천 원 정도?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도 또 1분 그 프로그램을 북한으로 전파로 보내는데 또 한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1분 제작이 5,000원. 그렇죠. 근데 한 달에 10,000원이면 북한의 인권과 또 통일을 위한 라디오 방송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서. 네. 그래서 통일의 목소리 1분 보내기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 이상 네. 좀 후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80명 정도 후원인들을 지금 모았어요. 그러면 그 유프렌즈하고 그렇죠. 통일방송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네. 유프렌즈. 네, 바로 유프렌즈하고 그분들이죠. 이제 백인단 저기 통일방송 백인 클럽이라는 네, 게 백인 있습니다. 클럽 그것도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방송 백인 클럽과 통일방송 친구들 유프렌즈는 다 네. 똑같은 후원인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 네. 똑같은 후원인이에요. 근데 네. 백인 클럽 분들한테는 저희가 책임을 좀 더 무겁게 지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 1분 네. 방송이 아니라 3분 이상, 그러니까 네. 월 3만 원 이상 후원해 아. 주시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음.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 계시니 네. 주변 분들 한 10명 이상씩 유프렌즈 후원인들을 모아주십시오. 그 역할을 좀 더 무겁게 주고 있죠. 그래서 100명 정도 저희 되시는데 100명이 10명씩이면 1000명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까지 모으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통일방송 백인 그래서 클럽입니다. 그분 조금 더 부담을 가지신 분들을 그렇죠. 백인 클럽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건 유프렌즈. 그렇죠. 그렇군요. 저희는- 그럼 저는 유프렌즈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럼- 후원하는 거를 저희의 목표는 원래는 1년 내에 1000명까지 늘리고 싶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480명 정도 그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 시작을 언제 했었죠? 2011년 말 아니야 2014년 말 14년 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한 달에 한 800에서 900 많으면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에 1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 적은 건 아니죠. 시작한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죠. 네. 후원금이 1년에 1억이면 8% 저희 예산인데 적은 건 아닙니다만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 욕심은 3년에서 5년 내에 10,000명까지 늘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도 더 많으니까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제가 순서를 막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라디오 전파가요. 네. 실제 도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라디오 주파수는 현재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밤에 쓰는 라디오 주파수는 이제 저희의 주 전파인데요. 송출 위치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타지키스탄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바로 왼편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있는 송신소를 임대해서 밤에 3시간을 북한을 향해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하는 전파는 AM 하나, FM 하나 이렇게 2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송출하고 있는데요. 네. 이 송출 위치는 춘천 쪽에 있습니다. 이 위치를 이렇게 해도 되는 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설마 예. 폭격은 받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는 AM과 FM을 동시에 송출하고 있는데 네. 안타까운 것은 출력이 약해요. 이 아. 새벽에 하는 이 2시간은 출력이 약해서 북한 전역에서 듣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북한 강원도나 황해도 일대 일부 정도의 북한 주민이 들을 수 있을 거고요. 대신 밤에 하는 그 타지키스탄에서 송출하고 있는 그 주파수는 북한 전역에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주파수가 세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송출 비용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청취자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청취율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는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저희의 청취율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저희를 지원하는 단체 가운데 일부 단체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년 그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 또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대상으로 청취율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입국하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예,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거나 또는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 대상. 네. 그러니까 뭐 여행을 한다거나 무역업을 하는 북한 주민. 네. 그래서 참고로 2015년 작년인데요. 네.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 250명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인 100명하고 해서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가장 최근 조사예요. 네. 그 조사에서 저희 방송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대략 한 2.6% 정도 2.6%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매일 2.6%가 저희 방송을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아니고요. 네.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있다. 한 번 이상 이렇게 네. 응답한 사람이 2.6%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취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듣는 사람의 비중이 그 절반 정도가 아닐까 추정됩니다. 한 1% 내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좀 많은 고향 분들이 듣고 또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이 라디오를 좀 접했다 그러면 저는 희망이 될 것 같거든요. 들으면서. 왜냐면 그때 제가 고향에 있을 때는 라디오를 들으면 정치범이었으니까요. 그 그렇죠. 자체로 그냥 이제 연좌제가 적용되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예,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네,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어가지고 도저히 그냥 이제 엄두를 못 냈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북한에서 있고 거기서 이렇게 국민통일방송을 접한다면 국민통일방송의 어떤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배고파도 늘 듣고 싶은.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또 한번 제 소견을 얘기해봤고요. 1부는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네, 1부 이렇게 정리하고 2부에서 또 더 자세하게 또 앞으로 국민통일방송이 걸어나가는 얘기나 이런 것들, 에피소드들 좀 재밌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듣고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혹은 후원해 주시자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베나TV 그 이메일 주소가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그쪽으로 신청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